안녕하세요. 이민케어 정변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가족 초청 영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취업 영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주의할 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미국 이민에 대한 내용들, 영주권, 비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제 영상 보시고 스스로 알아서 다 하실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민법이라는 게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 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같은 것도 다르게 적용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고 혼자 하셨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냥 미국 잠깐 여행 가시는 거 아니면 미국에 간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이민법을 하다 보면 꼭 이민법뿐만이 아니라 뭐 패밀리 러, 레이버 러, 코퍼레이트, 크리미널까지 이렇게 다 엮여서 들어가는 경우도 이게 되게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 큰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미국 영주권 비자 받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시되 실제로 진행할 때는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취업, employment, 이거를 기반으로 한 거라서 employment based라고 해서 이제 EB라고 부르는데요. 총 5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EB1부터 EB5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겠죠. 이 중에 EB5는 사실 투자 이민인데 이것도 분류상 이 취업 이민에 들어가고요. 가족 초청 영주권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을 프리퍼런스 카테고리라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이제 순위라 그러니까 높을수록 더 좋을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높은 게 낮은 것보다 꼭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각 카테고리에서 요구하는 조건, 이런 거에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해당되는 카테고리, 아니면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카테고리를 골라서 거기에 맞게 지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선순위가 높으면 이제 대기 기간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할 수도 이제 있긴 하거든요. 조금 짧다거나.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도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또 어떨 때는 이 우선순위가 낮은 데 있는 이 카테고리가 대기 기간이 더 짧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우선순위라는 말은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영주권은 EB1부터 EB5까지 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취업 영주권은 취업이니까, 취업은 일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에서 job offer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취업 영주권이라고 해서 다 job offer가 있어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job offer가 있어야 되는 것 중에서도 또 어떤 거는 labor certification이라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어서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세부 카테고리가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취업 영주권은 가족 초청 영주권보다 복잡하게 따져야 될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1부, 2부, 3부로 나눠서 EB1, EB2, 그리고 EB3까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나머지 취업 영주권은 다음 에피소드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EB1. EB1에는 A, B, C 이렇게 3가지의 세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EB1A, EB1B, EB1C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를 괜히 나눠놓은 건 아니고요. 각 종류마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먼저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혹은 운동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건데요. 근데 내가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분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또 뭐는 과학, 뭐는 예술 이런 식으로 딱 나누는 거는 아니라서 EB1A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교수, 의사,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디자이너, 뭐 사업가, 뭐 운동선수 중에서도 야구선수, 축구선수, 골프선수 이런 등등 다 가능합니다. 이 EB1A는 자바 4가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내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니까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서 내 분야에서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도 필요가 없는데요. 이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앞으로 계속 취업 영주권 하면서 나올 거니까 이게 뭔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미국 회사에서 외국인을 뽑으면 잡오퍼를 주잖아요. 근데 이 잡오퍼가 그냥 잡오퍼가 아니라 영주권도 같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 미국에 이미 좋은 미국 사람들도 많은데 왜 영주권까지 줘가면서 외국인을 뽑겠다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외국인한테 영주권을 줘가면서 뽑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국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과정이 이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명칭은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 PERM, P-E-R-M 이라고 부르고요. 마켓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마켓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job posting, 구직 공고죠. 구직 공고를 통해서 이 직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미국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과정을 먼저 해야 돼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PERM Labor Certification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 외국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안 해주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대신에 H-1B처럼 임시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로 먼저 일을 시켜보고 나중에 영주권 해주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에도 굉장히 민감해서 얼마 전에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PERM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당분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다시 EB1A로 돌아오면 EB1A는 job offer랑 labor certification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self petitioning, 스스로 영주권에 지원한다 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 급행 서비스도 가능해서 EB1A 같은 경우는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에 비해 비교적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접수비가 현재 2,500불인데 이거를 내면 청원서를 접수하는 거에서부터 15일 안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청원서 결과 나오는 거랑 영주권 받는 거는 별개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취업 영주권에서 청원서가 승인됐다는 거는 거의 90% 이상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서요. 저는 비싸도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웬만하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마음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접수비가 작년 5월까지는 한 이게 1,440불이었는데 지금은 2,500불이라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면 EB1A가 이렇게 장점들이 많은데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extraordinary한 능력이 있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지 이 정의 자체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민법에서는 EB1A의 extraordinary ability를 10개 기준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10개 기준은 예를 들어서 노벨상, 퓰리처상 이런 엄청난 상을 받았다거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거나 또 유명한 매체에서 자기에 대해 특집 기사를 냈다거나
대단한 연구 업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10개 기준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 이상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근데 보통 EB1A 지원하시는 분들은 10개 중에 기본적으로 7개, 8개까지 만족시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딱 3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한 분야에서 성공해서 대단한 업적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따라서 오니까요. 그렇다고 EB1A를 꼭 유명한 과학자나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닌 게 상도 꼭 노벨상 아니더라도 내 분야, 해당 분야에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상 정도만 돼도 괜찮고 또 다른 조건들도 아예 없는 걸 새로 창조하는 수준이 아니면 결국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느냐, 프레젠테이션 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EB1A는 다른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들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이 최소 학위 요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EB1A 하신 제 클라이언트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직장 다니시다가 미국에서 디자인 스쿨 나와서 산업 디자인 쪽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원래 이분이 NIW라는 거를 듣고 오셔서 저랑 상담을 했었거든요. 이 NIW라는 거는 EB2에 속하는 거라서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학위 플러스 5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분은 학교 졸업하시고 일한 지가 지금 딱 3, 4년 밖에 안 된 상태에서 또 이제 그 H1B 비자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대단하신 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로고 디자인 쪽으로 상을 받으셨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회사의 로고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 걷다 보면 다 볼 수 있고 다 이제 눈에 많이 띄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아까 얘기한 그 10개 Extraordinary Ability 조건 중에 어떻게 딱 3개만 맞춰가지고 겨우 지원했었는데 근데 이제 한 번에 승인이 돼가지고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B1A라고 해서 꼭 무슨 명문대 박사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김연아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EB1A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일단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EB1B. EB1B는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라 그래가지고요. 뛰어난 업적이 있는 교수 아니면 연구자에 해당하는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인데요. 얼핏 들어도 EB1A랑 조금 비슷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EB2B는 내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일을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잡 오퍼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대신에 아까 이야기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은 필요 없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EB1A 하시는 분들이 이제 EB1A 하시는 게 잡 오퍼가 필요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2개 EB1A랑 EB1B가 요구 조건도 비슷해서 내가 EB1B에 해당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EB1A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EB1A, EB1B 이거 동시에 하는 게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비용이 2배로 드니까 생각은 좀 해보셔야겠죠.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B1B는 EB1A랑 비슷한데 이 학교, 애카데믹한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job offer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EB2B도 EB1A처럼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15일 안에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취업 영주권 EB1 카테고리 중에 세부 카테고리 A, B까지 말씀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EB1의 마지막 세부 카테고리인 EB1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